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갑의 당협위원장님이시고 현재 의사시죠. 천강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무의사시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문재인 케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총평을 한번 내려주신다면. 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바라봤을 때는 5년 후, 10년 후를 못 내다보는 그러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강보험에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가 쌓여 있어서 그 중에서 10조를 내다 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보험 청구액을 지급을 위한 법정 적립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법 제38조 1항에 결산이익금 중에서 매년 5% 이상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액의 총 50%를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20조는 50%에 해당되지 않는 31.1%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꺼내 쓰는 것이 나중에는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 20조라는 게 흑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정산해 둬야 될 돈을 적립했던 거고, 그나마 더 지금 다 정리를 못해서 놨던 건데 그거에서 좀 절반 10조를 가져다 쓰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번에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거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아니다, 2019년, 2020년도에는 다 고갈이 될 거다 해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뜩이나 채워넣지도 못한 적립금을 절반 갖다 쓰겠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매년 3.2% 이내에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보험료 인상을 동결을 했었고 2014, 15년도에는 0.6에서 1% 정도만 인상을 해왔습니다. 3.2%씩 매년 인상을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증세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준조세,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뭐 다른 채에서는 3%로는 감당이 안 될 거다, 5에서 6%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월 400만 원 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지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상호 부조에 원리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보험 많이 내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받아서 서민들에게 준다. 역시 또 부자 증세, 서민 감세의 또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보장성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 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겠지만. 실제 그것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예정된 대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돈이 워낙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시켰고, 그 기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고 보조 지원도 그렇게까지 하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러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이제 건강보험 분야야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확보도 방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부작용도 연구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더 세워서 시간을 두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충분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았는데, 그야말로 너무 급박하게 대책을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급했던 건 아니죠. 탈원전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2시간 동안 딱 보고 국무회의에서 20분 토론하고 탈원전 정책 결정하셨잖아요. 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집권 후, 취임 후
90일 만에 결정했네요. 90일, 엄청 오래된 시간 아닌가요? 네, 물론 정책을 너무 급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뭐 이걸로 해서 의료 쇼핑이 상당히 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어떤 말이죠, 그게? 의료 쇼핑이 횡행할 우려가 실제 있다. 9일날 그 문재인 케어 우리 대통령 발표 직후에도 SNS 상에 그런 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병원이나 알아볼까? 아픈 데는 없지만 MRI 찍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MRI가 한 번 찍는데 얼마죠? 보통 뭐 40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죠. 그럼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급여화가 돼버리면은 상당히 불필요한 MRI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MRI 찍는 거나 3차 진료기관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선택진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도 상당히 조금 자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택진료비도 없어지고 특진비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은 이 대학병원의 A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B 대학병원에 또 다른 의사한테 가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대학병원에 또 다른 의사한테 가고 네, 그런 부작용이 오래됩니다. 그래서는 그런 부분도 차단할 수 있는 뭐 연매퇴라든가 제한 요소 같은 것도 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그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불 그 제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바로 입원 아동이 40%가 폭증이 했어요. 그래서는 그 이듬해 2008년에 다시 10%로 이제 올리는 그러한 무상 입원 소동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는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5%를 받겠다고 했는데 5%는 사실상 뭐 무상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사실상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그분이 이제 얼마 몇 해 전에 강연한 것 영상이 또 이제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상 의료를 가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의 환자들이 내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상 의료 또는 비급의 급여화 이런 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히려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건 결국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손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어요. 노무현 정부도 뭐 연 8조 정도를 들여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시발점을 놓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빚어졌었고 그래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무상의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케어 자, 또 추가로 어떤 문제점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신지. 환자의 그 의료 쇼핑 폭증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이제 과잉 진료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보험에서 일단 금액이 다 나오고 환자들은 작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권하게 되죠. 원래 비급여에서 병원 수익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많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보험 진료에 집중을 하면서 과잉 진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의료비 폭증이 일어나면은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를 저가로 잘 제공을 하고 싶지만은 나중에 국민들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현재도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모든 게 전산화가 돼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레인지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제재하고 자율 점검하고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뭐 손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MRI 같은 경우를 예로 들 때 비급여이니까 본인이 뭐 비용 내고 찍겠다고 한다면 찍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급여화가 돼버리게 되면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환자의 MRI를 찍어야 된다. 만약 이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MRI 찍더라도 우리 심평원에서는 그 수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그 심평원에서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난 MRI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더라도 보험이 안 되니까 넌 내야 된다.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항상 이제 심평원하고 이제 병원 측하고는 그 가이드라인에 그쵸. 대한 그런 네. 매년 심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비급여의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의료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급여의 현실화, 수가의 현실화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적자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급여에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것을 비급여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 현실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은 와, 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있을지 그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현실 수가 100%에서 보험으로 넘어갈 때 60에서 90% 정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다운해서 보험에 이제 적용이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항상 불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급여화라고 해서 네. 미급여 3,800개를 모두 급여화를 시키는데 일정 기간 동안 환자 본인 부담을 이제 그래도 40에서 한 70% 상당한 많은 부담을 시키면서 매년 점검을 해서 계속 급여화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한 이제 예비 단계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케어 발표에 인해서 실손 보험사들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실손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예, 지출할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향후에 이제 실손 보험에 이제 가입할 의미가 별로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큰 유럽이 지출을 나갈 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고 조금 부담하게 해주니까 그런 의미군요. 만세를 부를 일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그런 가입수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또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MRI를 찍으면 실손 보험사들에서 40에서 60만 원을 그대로 가입한데 다 줘야 되는데 이제는 MRI를 찍어도 국민 보험공단에서 MRI 이제 앞으로 수가를 30만 원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보험공단에서 나가보고 자기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뭐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40만 60만 원 주는 걸 10만 원만 나가니까 환자가 부담한 분만 그렇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면 되죠. 예전 60만 원 주던 거를 10만 원 주니까 실손보험사들은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급하는 양이 훨씬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케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제한 조치 또는 어떠한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근본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되면서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나 반영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시점인데요. 의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의료 쇼핑 또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괌 포격 위협 발언이 있고